수학의 장희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이제 사각형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좀 총정리하면서 하나 안 했었던 것 있었죠.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과 뭔가 이제 삼각형들의 넓이에 관련된 부분들 연결하면서 이 사각형들에 대한 모든 개념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론 이제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우기도 해요. 하지만요.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이 사각형들을 좀 연결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각형의 성질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잘 이어주셔야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까지를 좀 훑어보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개념 2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사다리꼴의 성질은 무엇일까? 사다리꼴의 성질, 여기 띠틀 모양의 사다리꼴 모양의 띠틀을 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 띠틀의 앞모양은 등변 사다리꼴이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등변 사다리꼴이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배울 건데요. 어쨌거나 등변 사다리꼴이래요. 뭔가 용어에서 알 거는 같지만 정확한 뜻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랬을 때 각비의 크기가,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70도래요. 근데 요 마주보는 즉 각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D의 크기는 몇 도지? X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70도일 때요. 요 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하나씩 이 등변 사다리꼴, 그 중에 등변 사다리꼴이죠. 등변 사다리꼴에 우리가 뜻도 알아보고 성질도 알아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라는 것은 뜻이라고 했죠. 자, 이 뜻을 이용해서 각대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생각해야 되는 개념을 봤을 때는 나와버렸네. 등변 사다리꼴의 밑변의 양끝각, 이 밑변의 양끝각, 얘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같을까? 우리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각형 중에서도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죠? 그 중에 앞에다가요. 등변이라는 말을 붙여볼 때는 자, 그 사다리꼴은 어떤 사다리꼴이 될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다리꼴 중에서도 얘들아 밑변에 양끝각 있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앞에다가 등변 사다리꼴. 그러니까 마치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서 그 뜻이 이등변에서 우리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등변 사다리꼴이 여기 있는 요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아닙니까? 자, 물론 같기도 하지만요. 그 등변 사다리꼴의 뜻은 얘들아 조금 이름이 애매모호하죠. 이 두 밑각의 크기, 즉 양끝각의 크기, 그죠?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정확하게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살펴주시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막 그 성질들을 파헤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성질이 아니라 어떤 뜻인 거야. 그냥 받아들여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얘기합니다. 즉 사다리꼴 중에서도 그러한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겼대요. 즉 밑변이죠. 이게 보여요? 밑변이죠. 그 다음에 양끝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는 요 70도. 그렇다면 여기도 얘도 70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얘는 뜻이에요. 자, 7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 DC에 평행한 선을 한번 보조선으로 그어보도록 하자. 여기 평행한 선을 쫙 한번 그었더니 자, 요 만나는 점을 갖다가 2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사다리꼴 자체의 뜻도 얘들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평행합니다. 그죠? 여기 원래 평행하는 거야. AD랑 BC는 평행하는 거야, 원래. 근데 지금 여기다 평행선 하나 더 그어놨으니 이거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이쪽에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평행사변형이었습니까?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써보도록 할게. 당연히 누가 같아? 여기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같고요. 맞죠? 또 누가 같아? 여기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대각의 크기도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얘가 70도가 되었어. 그럼 이쪽도 7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각의 크기 합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지? 180도에서 70도 빼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쪽 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11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동측 네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은 분명히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요거 이용할 거고요. 자, 얘가 이제 110도잖아. 그래. 그럼 마주보는 요 각의 크기도 110도가 되겠네요. 하나 더 정리할게요. 이러면서 얘들아, 여기에 지금 요 각의 크기, 얘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7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70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으니까 뜻이 뭐였어요?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였죠. 그럼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같겠네. 그럼 얘랑 얘랑 같겠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이러한 성질들도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두 변에 마주보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다리꼴이 여기 두 변의 길이 같지는 않아요.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얘들아, 뜻이 이게 두 변의 길이 같은 사다리꼴이 아니라 이거는 성질이고, 뜻은 여기 밑변의 양끝각에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요거 평행선 이렇게 또 만들어서 보조선 그어서 우리가 진짜 확인을 했더니 여기는 두 변의 길이도 같아져 버렸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챙길 수 있는 것은 뒷부분에서 또 보긴 보겠지만요. 여기서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누구를 또 그어줄 거냐.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싹 다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안 그어줄 수 없겠죠. 자, A에서 누구를 C를 연결하고, 자, B에서 누구를 D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삼각형 몇 개 생겨? 2개. 근데 아까 방금 선생님이 요거 길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요 윗변의 길이는 여기 공통이죠. 삼각형 지금 2개가 만들어져야 돼, 이쪽으로. 자, A, B, C 삼각형 보셔야 되고요. D, B, C 삼각형 보셔야 됩니다. 이제 눈이 막 띄어져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변의 길이와 70도. 자, 두 변의 길이와 얘도 당연히 70도.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네. 두 삼각형 뭐가 되는 거야? 합동. 합동하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습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자,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되셨어요? 등변 사다리꼴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대각선을 이었을 때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은 아니야. 그래서 서로 다른 거 이등분하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 설명만 잘 들었다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스스로 공부하기 아주 좋은 교재죠, 우리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를 흐름 따라서 쭉 읽어주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자, 이어서 우리 개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한 게 딱 정리가 또 되어 있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사다리꼴의 정의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래. 이어서 등변 사다리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등변자가 더 붙었잖아. 정의, 뜻은요, 뜻은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었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질은 여기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다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서 대각선을 이었으니까, 즉 두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같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평행한 이 변의 길이 같은 건 아니에요.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챙겼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라는 것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자, 제일 많이 시험에 등장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 교재에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요. 자, 직사각형 기억나세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어놓고, 자, 직사각형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직사각형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두 대각선의 길이는 어땠어요? 당연히 이렇게 이어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 길이 같고요. 공통인변이었고요. 요게 끼어 있는 각이 90도, 90도였습니다. 당연히 대각선 길이 같았죠. 그래서 얘를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했습니다. 이 직사각형에서도 자 AC의 길이와 누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BD의 길이는 같다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도 살짝은 얘기했거든. 자 얘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맞죠? 그래서 요게는 교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이등분이 된다라는 것, 즉 BO와 그 다음에 CO와 DO, AO 다 길이 같죠. 근데 등변 사다리 꼴에서의 대각선의 길이 얘 길이와 얘 길이 똑같은 것은 직사각형에서의 공통점이야. 하지만 차이점은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건 이등분하지는 않는다는 것, 요거를 정리를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체크를 하시고 각각의 대각선들 이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구분을 잘 해주자. 자, 그럼 이재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정리를 해야 된다. 흐름을 잡아야 된다. 자, 요 관계도입니다. 요게 기본적인 관계도이고요. 이제 처음부터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흐름으로 잡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배운 상태에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그냥 이 내변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얘기했었죠. 뭔가 특별하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을 하는 거야. 이름 붙여줘야 되겠죠.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쌍만 평행하는 거 아니라 이번에는 두 쌍이 다 평행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평행사변형부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대각선을 이었습니다. 이었을 때 서로 다른 것을 무엇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등분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을 가만히 봤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평행사변형인데, 즉 두 쌍의 대변이 다 평행하는 사각형인데, 그러면서도 각이 똑같아져 버렸어. 그랬더니 얘를 직사각형이라는 이름 붙일 수 있었고, 이때도 대각선을 잘 보자. 대각선을 이렇게 이어봤더니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아예 길이 자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즉 뭐가 플러스가 되면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각이 직각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각이 직각이다 또는 대각선의 길이를 쟀을 때 같아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면 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라는 조건을 우리는 만족을 시킬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한 쌍의 대변이 아닌 이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이런 사각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진 거야. 실상 내변의 길이가 한 번에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이 평행사변형에서 말이야 이렇게 옆에 있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내변의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진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붙여줄 수 있고요. 이 마름모에서 대각선이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수직했었죠. 수직. 그죠? 그래서 마름모에서는 대각선 여기 평행사변형인데 내가 대각선이었어. 근데 이 대각선에 수직인 관계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단순히 평행사변형만 되는 게 아니라 마름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추가적인 조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평행사변형에서 두 변의, 즉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구나. 그럼 마름모가 되겠구나. 그죠? 한 각이 직각이구나. 그럼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개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직사각형과 마름모, 얘네들은 서로 직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 B 안 되는 보기의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B. 하지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뭔가 포함 관계를 정리할 때는요. 자, 그냥 크게 이렇게 봐. 되게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갈 때, 그죠?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뭐 좀 우리가 이 수학이랑 관련 없지만 동물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랑 자,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랑 어떤 게 맞습니까? 인간이 동물인 건 맞지만 동물이 다 인간은 아니죠. 그죠?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갈 때 이거는 옳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가 된다? 이건 항상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더 큰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큰 범위잖아. 그래서 작은 범위,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 됩니다. 이런 건 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마름모입니다. 이런 건 돼. 하지만 마름모가 정사각형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아셨죠? 요 포함 관계 한 번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면 그 다음 문제 푸실 때 되게 좋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거나 우리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대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합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정사각형 되겠죠. 자, 직사각형에서요. 얘 조건을 추가시켜 주는 거야. 즉,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또 대각선이었더니 얘는 길이 같으면서도 수직한다. 그렇다면 얘는 정사각형이 되겠다. 물론 마찬가지로 마름모의 조건에서 현재 지금 누가 얘가 되려면 부족한 거는 직사각형의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은 직사각형의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겠구나. 얘는 마름모의 조건이 추가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돼요. 아셨죠?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이 성질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이 정사각형입니다. 됐지?